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4년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4번인데요. 작성된 문서의 보존은 종이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램을 씁니다. 사용을 하다가요 끄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또는 이제 SSD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4번인데요. 마진 문서의 일부분을 가나다 또는 그 역순으로 재배열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sort라고 하죠. 자, 마진은 문서의 여백을 의미해 줍니다. 자, 문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위, 상하, 좌우, 여기에 두는 여백, 그것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3번 다음 중 전자통신 출판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인데요. 출판물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사용해주는 사용자가 아니죠. 상호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방향 매체가 됩니다. 4번 다음 중 찾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정보를 문서에서 찾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찾기도 가능하고요. 본문 밖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그런 화면의 내용, 머릿말이라든지 꼬릿말에 있는 그리고 표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검색이 되고요. 한글, 영문, 특수문자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답 4번인데요. 찾기한 후에는 문서의 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분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분량은 그대로 찾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바꾸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글꼴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오픈 타입은 이제 아웃라인 글꼴의 한 종류입니다. 점과 그것을 이어주는 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문자를 매끄럽게 표현해주는 그런 글꼴을 아웃라인 형태의 글꼴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픈 타입이 되는데요. 이 글꼴은 고도의 압축 기법을 통해서 파일의 용량을 줄였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인쇄용 글꼴이 아니고요. 보통 통신에 사용해주는 통신용 글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주면서 아웃라인 형태의 글꼴은요. 포스트스크립트라는 글꼴이 되겠습니다. 6번 워드 프로세서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용어와 그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레그드라고 했는데요. 레그드는 오른쪽 끝이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레그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가 줄의 끝에서 잘릴 경우에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이동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워드랩이라는 기능이죠. 특히 영문에서는 글자가 하나의 단어가 아주 깁니다. 그럴 때 자르면 의미를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이동시켜 줘서 이제 문서를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7번 다음 중 인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용지는요. A판도 있고 B판이 있는데요. B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A0부터 뭐 A1, A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0, B1,
BE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B판의 용지가 좀 더 큰데 이럴 때 그 가로와 세로의 B는 1대 루트 2 크기가 됩니다. 8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 표시, 출력, 저장 등의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USB 이런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타이저나 터치패드는 요거는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아래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로 옳은 것은 문서 내에 머리말, 꼬릿말, 주석 같은 것을 표기하기 위한 일정 공간으로 주로 문서의 여백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머릿말이나 꼬릿말, 주석은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홀수 쪽, 짝수 쪽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죠. 색인 같은 경우는 특정 중요한 페이지 이런 것들을 문서의 마지막에다가 표시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링이라고 한다면은요,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곧바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스플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하드카피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인쇄한다라는 의미가 하드카피입니다. 10번 다음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4번인데요. 인서트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수정과 삽입 두 가지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수정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바 아주 긴 키보드죠. 이걸 누르게 되면 글자가 삭제가 됩니다. 삽입 상태라면요. 글자가 삽입이 되는데 수정 상태일 때는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2번인데요. 공고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 5일이 경과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고시와 같은 그런 공고문서를 발표를 한 다음에 5일이 경과하면은요,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12번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은 자, 문서를 작성하면서 글자 도중에 엔터를 누른 곳에 줄바꿈 문자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 그랬는데요. 줄이 바뀌면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문단 부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특별한 기능을 해주는 그런 부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판 부호라고 합니다. 자, 조판 부호 보기를 하게 되었을 때 띄어쓰기 한 기호라든지 줄바꿈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모두 조판 부호라고 하고 특히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문단이 바뀝니다. 그런 기호가 이런 기호가 됩니다. 13번 다음 중 전자출판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인데요.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한다.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죠. 여기를 조정을 해서 해주는 것들은 이런 걸 커닝이라고 해요. 커닝.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리딩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줄 간격을 의미해 줍니다. 1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해주는 KS1005-1 즉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니코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완성형에다가 조합형을 반영해서 개발한 코드고요. 전 세계에서 사용해주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자, 영문자와 한글을 모두 2바이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2바이트면 16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외국 소프트웨어에 한글화가 쉽고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공문서의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문서의 기한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특정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제하는 문서를 이제 기한이다라고 합니다. 정답은요 3번인데 행정기관명을 표시할 때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요 바로 아래에 하급기관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줄 단위의 이동이 발생하는 교종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줄 바꾸기죠. 자, 요거는 줄 잇기입니다. 줄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행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두 줄로 바뀌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반대로 이렇게 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요거는 사이 띄우기, 그거는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이거는 들여쓰기, 붙이기입니다. 모두 다요, 한 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교정부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입니다. 글자를 수정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정부를 써줘야 돼요. 수정.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다가 수정할 내용을 써주면 돼요. 간략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문서의 파일링 절차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절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서가 들어오면 미결인지 완결인지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분류를 합니다. 문서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관 절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것을 1년, 3년, 5년 등등으로요, 보존을 합니다. 보존이 이제 끝난 문서는 폐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서대로 파일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E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EDI다라고 하면은요, 전자적 문서 교환 방식입니다. 자, 기업 간이라든지 기업과 개인 간에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이 되겠고요. EDI의 3대 구성 요소에는 EDI 표준 양식이 있겠고요. 문서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유저.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벤이 3대 요소가 됩니다. 1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 3번인데요. 행정 전자서명이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문서잖아요. 그래서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로서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서명, 이것을 이제 표기하는 게 이제 행정 전자 서명이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2과목 PC 운영 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윈도우 키하고 L키 누르게 되면 컴퓨터를 잠그거나 다른 사용자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하고 U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요거는 접근성 센터라는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엔터를 하게 되면은요, 현재 그런 선택된 항목의 속성 대화 상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 Alt 탭 아주 많이 쓰는 키인데요. 이거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앱이 아니고요. 현재 실행 중인 앱 간의 전환이 됩니다. 실행 중인 두 앱 간의 전환이라고 하죠.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4번이고요. 표시된 숫자를 저장할 때는 MS, 그 다음에 저장된 걸 불러올 때는 MR이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날짜용 계산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요거는 두 날짜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특정 날짜에다가 일수를 추가하거나 뺀 날짜, 이런 걸 계산하는 걸 날짜 계산기라고 하고요. 공학용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나 로그 등을 계산할 수 있는데 유효 자리는 32자리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는요. 이거는 이제 진법 계산할 때 해줘요. 이진수라든지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런 진법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럴 때 사용하는 유효 자리는요. 64자리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오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 3번인데요. 이 오류 검사는 폴더 단위가 아니고요. 드라이브, 해당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 단위로 이제 오류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속성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도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로그인 옵션에 대한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로그인 할 때 하는 방법 자체는요. 시작에 보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그인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윈도우즈 헬로 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얼굴, 그리고 이제 또 지문도 돼요. 지문, 그리고 보안 키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 암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홍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관리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작업관리자 창은 컨트롤하고 쉬프트, ESC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 창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라는 탭에 보면은 실행 중인 응용 앱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탭에서 시작 프로그램의 이름과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CPU 이용률이나 메모리 속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곳은 성능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프린터 등의 주변 기기, 요거는
작업관리자 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제어판에 보게 되면 장치관리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USB 메모리에 저장된 것들은 딜리트 눌러 삭제해도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삭제하거나 이런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서 사용한 것들은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요.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 것은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틀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휴지통의 크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 것이 아니고 가장 오래된 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삭제할 파일을 선택하고 Shift하고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되지 않고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의 맨 아래쪽에 있고요. 잠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크기나 위치 이런 거 이동이 안 되고요. 이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 4분의 1이 아니고요. 2분의 1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앱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곳이 작업 표시줄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1번부터 보면 기본 프린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프린터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프린터를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먼저 설치한 걸 기본 프린터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는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 설치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본 프린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요, 여러 프린터 중에서 반드시 한 대의 프린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고도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설치된 프린터 또는 추가 설치된 프린터도 내가 기본 프린터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29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3번이에요. 앱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관리자 창에서 해당 작업을 종료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럴 땐 디스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 속도가 느렸다. 이럴 경우 해주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은요, 메인 메모리가 이제 적을 경우에는 이동식 디스크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메모리에서 사용 중인, 그러니까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해줘야 돼요. 이동식 디스크의 파일은 이거는 용량이 부족할 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어떤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웹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수정한다. 이거 아무나 수정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만든 웹페이지의 내용은 수정할 수 있지만 서버의 내용은 아무나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관리해주는 이제 즐겨찾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플러그인 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찾기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를 열 수 있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시작 옆에 보면 찾기가 있고요. 여기서 ms config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 상자가 나와서요. 부팅과 관련된 메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작 모드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ms config, 즉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IP config라는 걸 입력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주소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레이서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이 패킷들이 그 패킷 라우터를 통해서 잘 전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MBT STA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요, 그 TCP/IP 연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명령어와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간혹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ms config 출제가 되었습니다. 32번. 윈도우스 디펜더 방화벽에 대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방화벽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또는 네트워크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데요. 3번입니다.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알림 표시를 한다. 이거는 아니죠. 3번입니다. 33번. 작업 표시줄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업 표시줄은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Alt 엔터 누르면요. 작업 표시줄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최근에 사용한 항목,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점포 목록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목록에서 제거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항목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숨기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자동 숨기기라는 것은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고요. 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자동 숨기기고요. 이동 못하게 하는 건 작업 표시줄 잠금이 되었을 때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 작업 표시줄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쪽이 되어 있는데 상하 좌우 어디로든지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도 설정할 수가 있고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자, 기본 프린터의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창에서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프린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인쇄 작업창이 열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택한 순서대로 인쇄를 시작한 순서대로 인쇄 작업 목록이 쭉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인쇄를 일시 중지하거나 아예 중지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기본 프린터의 속성 이런 것들도 메뉴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 기본 설정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설치된 프린터 자체를 제거하는 기능은 제어판에 보면은 이제 장치 및 프린터 여기 보면은 이제 장치도 나오고요.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도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여기 장치 및 프린터 창에 표시되지 않는 것. 자, 제어판에 보면 장치 및 프린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등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연결되었을 때는 휴대용 장치가 표시가 됩니다.
네, 2번이 틀렸는데요. 이런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메모리 이런 것들은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 USB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 웹캠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프린터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36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엣지라는 것 자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거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OS나 iOS,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등에서 모두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7번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이에요. 현재 편집 중인 문서는 삭제할 수가 없어요. 편집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면서요. 삭제가 안 됩니다. 38번 접근성 센터 창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나레이터라는 기능은요. 화면에 글자 있는 거 있어요.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어줍니다. 대신 이거는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마우스 키를 제어한다. 이것도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 키 켜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설정을 하게 되면 키보드를 통해서 마우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안 기능에서는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트라이커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 윈도우즈 디펜더를 이용해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 새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줍니다. 초기화한다든지 볼륨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모니터의 색상이 종이와 같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클리어 타입이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40번 윈도우즈 10의 이더넷 속성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QoS 패킷 스케줄러는요. 우리가 그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는요. 흐름 제어라든지 흐름의 속도, 그 다음에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조정을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QoS라고 해요. 나머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세대별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고요. 1세대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일괄 처리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4세대 특징이에요. 1번입니다. 42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이다. 셋톱박스, DVD 플레이어 등의 기기와 리시버, 모니터, HD TV 등의 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것을 1번 HDMI,
하이 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요. PC 이거하고 TV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죠. PC나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연결해 주는 디지털 포트 그러면은 HDMI라고 합니다. 43번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샘플링 해줍니다. 그걸 표본화다라고 하고요. 표본화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불연속적인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샘플링은 음성이나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럴 때 샘플링 할 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요, 샘플링 비율,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요, 양자와 크기, 비트라는 단위를 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지속 시간, 초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그레이 코드는 비가중치 코드예요. 각 자리마다의 가중값이 있는 것은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421 이렇게 각 자리마다 가중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중치 코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각 자리마다 가중치가 없는 것은 비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수가 있는데요. 요걸 그레이 코드로 이렇게 변환하겠다라고 한다면 0, 1, 1, 1 이런 이진수가 있고요.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는 앞자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0과 1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그래서요. 다르면 1이에요. 다르면 1, 같으면 0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은 달라요. 그래서 1 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과 1은 같습니다. 0, 또 1과 1 같죠? 그러면은 0 이렇게 변하는 걸 그레이 코드다라고 합니다. 45번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인데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만 무료예요. 일정 기간은 무료로 쓰다가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한 달 지나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걸 쉐어웨어라고 하고요. 무료로 쓰고 누구나 사용하고 수정 배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오픈 소스죠. 프리웨어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배포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46번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예요.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 바이러스의 제작 자체로는요. 이거는 범죄와는 백신이니까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46번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입니다. 백신은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외려 이거는 이제 범죄와 무관하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요즘 종종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7번 정보화 사회의 최신 기술 중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서요. 사물에다가
이런 그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서로 소통해주는 그런 방식을 IoT라고 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화 기술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겠습니다. 48번 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의 그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벡터는요.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그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곡선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대가 돼도요. 아주 매끄럽게 표현할 수가 있고 좌표 개념을 이용해서 이동, 회전 등의 변형이 쉽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비트맵 방식과 비교해서 기억 공간을 아주 적게 차지합니다. 비트맵 방식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억장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페이징 기법도 있고요. 세그먼트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관 메모리는요. 주소가 아닌 그 내용으로 검색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 자,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요.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읽기 쓰기가 가능한 EEPROM의 일종이에요. 일렉트로닉 프로그래머 롬이라고 그래서요. EEPROM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억장치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기억하세요. 50번 다음 중 상점에서 바코드를 읽어드릴 때 많이 사용해주는 입력장치로 빛을 주사하여 반사되는 빛의 차이를 인식해서 디지털 그래픽 정보로 만들어주는 장치는 했습니다.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사진 과 같은 영상 정보로 입력해주는 장치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입력 장치인데요. 스캐너입니다. 자, 트랙볼, 디지타이저, 광전펜도 다 입력 장치이기는 하는데요. 트랙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이 위쪽에 달려 있어서 마우스로 입력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CAD와 같은 도면 이런 것들을 입력하기에 좋은 장치가 되겠고요. 광전펜은 펜 모양이에요. 펜 모양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51번 다음 중 객체 지향 언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2번인데요. 객체 지향 말고는요. 절차 지향의 언어가 있어요. 절차, 순서죠. 프로그램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언어들이 있었어요. C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볼, 그리고 포트란. 예전에 썼던 언어들은요, 이렇게 절차 지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서는 이제 뭐 C++이라든지 C#,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은 객체 지향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CISC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요. 2번이 틀렸네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에 주로 사용해주는 방식은 RISC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 CISC 방식에는요.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들은 CISC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53번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반, 영화, 이런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 저작권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그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서비스는 DRM 서비스라고 합니다. CR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고요. DCRP는 콘텐츠 분배를 위한 디지털 권한 관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PICS는요,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주는 기반 구조입니다. 54번,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교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요, 논리 회로를 쓰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범용으로 쓰고 있어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PC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입니다. 시모스 셋업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각종 바이오스,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각종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소프트웨어하고 업그레이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56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인데요.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방화벽을 설치한 다음에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1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멀티 프로그램, 한 대의 컴퓨터에 2대 이상의 CPU를 설치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요거 자체는 멀티 프로세싱 방식이 됩니다. 멀티 프로세싱. 멀티 프로세싱은요,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CPU를 설치하는 거고요. 멀티 프로그램은 한 대의 컴퓨터에 하나의 CPU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 이것들을 설치하는 것, 실행시켜주는 걸 멀티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합니다. 58번, 다음 중 전자우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전자우편에서는요, 우리가 회신이라는 것은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발송자는 물론 이제 참조인 모두에게 전송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한테만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에게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 회신이 됩니다. 59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실행할 때 영상화면을 오버레이의 팝업창 형태로 분리하여 실행하는 기법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앱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 보이는 그런 기능을 플로팅 앱이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해주는 응용 앱이 되겠고요. 앱스토어는 이런 앱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앱북과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단말기에서 이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는 전자책이죠. 북이니까. 60번, 스마트폰의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인데요. 3번입니다. 악성 코드 유포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멀티미디어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은 항상 켜놓는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용한 다음에 꺼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